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조정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구글 PMAX 광고에 대해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도 구글 애즈에서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은 좀 빠르게 요약하고 바로 구글 애즈 광고 세팅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구글 애즈 광고 계정에 들어오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바로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캠페인 목표에는 이제 판매 캠페인과 웹사이트 트래픽 캠페인이 있습니다. 메타나 네이버와 같은 많은 매체가 그렇듯이 자신의 KPI에 맞는, 목적에 맞는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른 매체와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구글 애즈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드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액션을 좀 유도하여 다른 전환을 늘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액션을 좀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크롤을 몇 % 내렸는지로 이제 전환값을 측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스크롤 뎁스나 원하는 액션을 그 캠페인 아니면 그 특정 업종에 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판매 캠페인을 한번 만들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구글 PMAX 캠페인 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적 최대화라는 여기 보시면 캠페인이 보이실 겁니다. PMAX 캠페인은 여기 구글 검색, 쇼핑, 디맨드젠 캠페인 각각의 캠페인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광고 세팅을 하실 때 자신의 상품과 어떤 소재에서 반응이 좋을지를 좀 예측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PMAX입니다. 각각 이렇게 캠페인을 세팅하는 그런 세팅에 대한 수고를 좀 덜어주고요.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구글에서 자동으로 효율이 좋은 지면과 캠페인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뭐 캠페인의 제품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머천트 센터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네이버 쇼핑 센터에 쇼핑몰을 이제 등록하면서 이제 광고가 집행되는 것과 같이 구글에서도 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머천트 센터에 상품을 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캠페인 이름을 세팅하고 이제 랜딩 페이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랜딩 페이지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천트 센터라는 곳에 이제 상품을 다 모두 등록을 완료했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입찰가를 운영할지에 대한 세팅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환이랑 전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환 건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고, 전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건수 곱하기 상품의 가격, 그러니까 이 전환된 가치가 좀 예를 들어 매출액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운영을 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광고 투자 수익은 200% 최소 200% 이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비 대비 2배 이상은 수익이 나와야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그나마 광고가 이제 굴러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획득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규 고객인 경우에만 입찰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신규 고객 플러스 기존 고객에만 그렇게 입찰가를 이제 가중치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에게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옵션은 신규 고객에게 조금 더 이제 입찰가를 높게 조절을 해서 좀 신규 고객을 계속 확보하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캠페인이 운영되도록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신규 고객인 경우에만 입찰로 선택하시면 입찰 전략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신규 고객으로만 이제 노출이 제한된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규 고객이나 고객 획득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이제 브랜드를 좀 이제 인지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브랜드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나 언어는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대한민국으로 위치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영어나 다른 다양한 언어들을 쓰실 텐데 이분들의 평균적인 실질 구매 전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도 이제 한국어로 좀 타겟팅을 해서 한국인들에게만 좀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 일정, 기기, 어떤 기기에서 노출이 될지, 연령 이렇게 세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 URL을 설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GA를 운영하고 계시면 여기서 이제 UTM 코드나 UTM 포맷을 여기로 불러와서 GA랑 좀 세그먼트를 이제 연동을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구글 애즈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팅 페이지도 이제 있고요. 만약에 GA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이제 UTM 값을 불러와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소재를 만드는 단이 나옵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 업체명 추가하고 브랜드 로고 추가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광고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설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15개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광고 효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랑 광고 제목이랑 사이트 링크, 설명, 동영상 이 부분이 이제 모두 충족이 되어야 광고 효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품질 지수가 올라가서 같은 가격에도 조금 더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 제목이든 이미지든 설명이든 동영상이든 좀 최대한 채울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시는 것을 피맥스에서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광고가 어떤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통 포괄적인 키워드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라고 하면 스킨, 토너, 패션 광고라고 하면은 반팔, 아니면 여름 코디, 스트릿 이런 식으로 검색 테마를 조금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겟 세그먼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자사몰에 이제 등록된 고객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 목록을 직접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A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GA에서도 이제 세그먼트가 여러 가지로 이제 페르소나별로 여러 가지로 나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그먼트를 연동을 해서 이제 구글 애즈에도 잠재 고객 타겟군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예산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세팅 지금은 안 해서 안 뜨는데 이제 다 완료되면 이제 구글에서 판단했을 때 구글 기준으로 이제 필요한 권장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구글 애즈는 설정 예산, 일일 설정 예산의 최대 2배까지만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예산이 10,000원인데 하루 광고비가 20,000원이 집중이 됐다. 좀 노출이 많은 날도 있을 테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20,000원까지 일일 예산이 소모가 될 수 있고요. 평소 이벤트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성이 폭발하는 걸로 인해서 좀 광고가 이제 클릭수가 올라갔다,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는 경우에도 2배까지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일 예산을 20,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광고비 100만원이 나왔다. 그래도 이제 98만원을 이제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업종별 이런 노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광고 예산을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예산까지 세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요약 페이지에서 이제 전체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체크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구글 애즈에 대한 피맥스 캠페인에 대한 이제 좀 전반적인 세팅 사항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피맥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보통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검색 광고, 구글숍 이제 검색 광고와 같이 연동하는 게 이제 좀 효율이 좋다고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맥스 캠페인 하나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과 이미지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효율 좋은 지면에 자동으로 이제 세팅될 수 있게끔 하나로 운영하시고 이제 검색 광고도 또 새로운 캠페인으로 파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면은 광고 효율을 좀 더 로아스도 그렇고 광고 효율을 되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광고 운영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글 애즈 집행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시다,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정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